착한 사람이라는 말, 우리는 대체로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항상 웃어주고 부탁을 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먼저 챙겼는데 정작 힘든 순간이 오면 그 많은 사람 중 아무도 내 옆에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좋은 사람일수록 손해를 보고 이용당하고 결국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건 단지 세상이 각박해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좋은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좋음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는 경계선을 허물고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내 삶을 맡기게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 결과 나는 나를 잃고 관계에서는 늘 불평등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저도 한때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무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게 싫어서 거절하지 못했고 항상 먼저 양보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인간관계의 미덕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좋은 사람이 늘 손해를 보는지, 그리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싫다는 말이 목에 걸리는 순간 나는 내 자리를 잃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한 아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랍니다. 밥 잘 먹고 울지 않고 말 잘 듣고 양보를 잘하면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착함이 점점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으로 굳어버린다는 겁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해지고 결국은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의 주도권은 나에게서 떠나갑니다. 상대방은 내 싫다는 경계를 알 수 없으니 더 많은 부탁을 하게 되고 나는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니 계속 맞춰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자리는 타인이 정해주는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거절을 못하면 생기는 세 가지 변화. 1. 관계의 균형이 깨집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이었지만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사람은 점점 더 큰 부탁을 합니다. 이게 반복되면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계속 주는 구조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기울어진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2. 자존감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순간 내 마음속 작은 목소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 마음보다 남의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 이렇게 나를 배신하는 행동이 반복되면 스스로를 존중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3. 상대방의 존중도 사라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걸 다 들어주는 사람은 처음엔 고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존중과 감사가 사라지고 이용과 무시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왜 싫다가 이렇게 어려울까? 거절을 어려워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관계가 끊어질까봐, 거절하면 상대방이 실망하고 나를 멀리할까봐 두려운 거죠.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잃으면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관계는 거절 하나로 무너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거절했다고 멀어지는 관계라면 애초에 그 관계는 오래갈 가치가 없습니다. 싫다는 나를 지키는 최소한의 울타리. 마음에 울타리가 없는 사람은 누구든 그 경계 안으로 들어와 마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싫다는 말은 그 울타리를 세우는 기초이자 나라는 존재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법입니다. 거절은 관계를 깨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필터입니다. 두 번째,
타인의 인정에 중독되면 결국 내 삶은 타인의 손에 들어갑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잘했다는 말, 고맙다는 인사, 칭찬 한마디에 힘이 나고 더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인정이 필수 에너지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충전 없이는 작동하지 못하듯 타인의 칭찬과 승인 없이는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그게 바로 인정 중독입니다. 인정 중독이 만드는 세 가지 함정. 1. 행동의 기준이 나가 아니라 남이 됩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무슨 말을 할지, 어떤 일을 선택할지도 전부 이걸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라는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남이 박수 쳐주는 방향으로만 흘러가게 됩니다. 2. 비난과 무시에 쉽게 무너집니다. 칭찬에 의존하는 사람은 비난에 치명적으로 약합니다. 그건 별로야라는 한마디에 며칠을 끙끙 앓고 때로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꿈을 접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에게는 자신감보다 타인의 승인이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3. 끝없는 비교의 늪에 빠집니다. 인정은 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주목받으면 그 사람의 성취가 곧 나의 패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열심히, 더 과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려 하다가 지치고 무너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인정에 중독될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교육받았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칭찬, 떨어지면 실망, 친구들에게 인기 있으면 자랑, 왕따 당하면 문제 있는 아이 취급.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정 존재 가치라는 공식을 무의식에 새겨 넣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은 틀렸습니다. 인정은 보너스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보너스가 없다고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타인의 손에 인생을 맡긴다는 건 인정 중독이 심해지면 나의 행복과 불행이 전부 타인의 표정, 말투, 반응에 달립니다. 오늘 칭찬받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오늘 무시당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이건 마치 내가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핸들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방향, 속도, 목적지까지 전부 남이 정하고 나는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인정 대신 자기 승인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타인의 인정은 변합니다. 관심이 식으면 사라지고 상황이 바뀌면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승인, 즉 내가 나를 인정하는 힘은 남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선택이 옳다고 믿어. 결과가 어떻든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야. 이 한마디가 쌓이면 비난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칭찬이 없어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순간 내 삶의 키는 남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 길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칭찬이 없어도 박수가 없어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고 충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희생을 투자로 착각하면 반드시 배신감을 맛봅니다. 누군가를 위해 내 시간을 쓰고 내 돈을 쓰고 내 마음을 쏟는 건 분명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을 거라는 기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더 이상 희생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는 이익이 나야 만족하고 손해를 보면 후회가 남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도 언젠가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지? 라는 계산이 깔린 마음은 기대가 빗나가는 순간 깊은 배신감으로 변합니다.
투자형 희생이 위험한 이유. 1. 상대는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 어떤 사람은 시간으로 갚습니다. 그런데 투자형 희생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바라는 정확한 방식으로 보답받아야 만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이 무심하거나 배은망덕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2. 희생이 거래가 되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호의가 빚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나의 선의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3. 배신감이 과장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실망은 있어도 배신이라는 단어까지는 안 갑니다. 하지만 투자였다면 그건 마치 사기를 당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화도 오래가고 상처도 깊게 남습니다. 왜 사람들은 희생을 투자로 바꾸게 될까? 많은 경우 희생을 하면 관계가 더 깊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더 많이 해줄수록 더 사랑받을 거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희생은 미덕이라는 메시지를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희생이 내 삶의 균형을 깨뜨릴 정도로 과해질 때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보상을 기대하게 됩니다. 순수한 희생과 투자형 희생을 구별하는 법. 순수한 희생 내가 주고 싶어서 주었고 그 순간 이미 만족이 끝난다. 투자형 희생 지금은 손해를 감수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보상받을 거라 믿는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한 행동이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관계를 지키려면 먼저 나를 지켜야 합니다. 건강한 희생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내 시간을 다 쏟아붓고 내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심지어 내 삶의 중요한 부분까지 내어주는 희생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실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배신감을 줄이고 싶다면 희생을 거래로 만들지 말 것. 상대에게 기대하는 보상을 명확히 내려놓을 것. 내가 주는 것의 한계를 스스로 정할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희생은 배신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결국 희생은 순수함을 잃는 순간 독이 됩니다. 내 마음의 여유와 사랑에서 나온 행동만이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이미 그 순간이 만족이 되는 선택. 그게 배신감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관계에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좋음이 내 마음의 평화를 무너뜨리는 수준으로 과해질 때입니다. 희생이 미덕이 되려면 그것이 나를 해치지 않아야 하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상을 바라며 주는 마음은 결국 거래가 되고 그 거래가 어그러질 때 깊은 상처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좋은 사람 콤플렉스의 굴레에 묶이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을 먼저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주제, 좋은 사람 콤플렉스 왜 나는 늘 손해를 볼까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나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간관계와 처세술, 지혜에 대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항해였습니다.